우리 딸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야간 훈련장 한복판에서 707 대위의 손이 멈췄습니다. 방탄 장갑 위로 전술 시계가 떨리고 보안 우회 신호가 장비 화면에 붉게 떠올랐습니다. 통화가 끊긴 순간 훈련장 밖 멀리서 굵은 헤드라이트가 숲을 가르며 지나갔고 상황실 모니터엔 지휘 차량 사고라는 글자가 동시에 점등됩니다. 상부 보고 라인을 타는 순간 누군가가 기록부터 지울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꺼내지 않고 잠겨있던 비공식 매뉴얼 파일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 이름은 태풍. 그리고 그날 새벽 한 3스타 군단장의 죽음은 발표가 되었고 딸의 움직임은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좋아요는 목적입니다. 707특임대 야간 훈련장은 어둠 속에서 고요했습니다. 강서현 대위는 헬멧에 장착된 야간 투시경을 통해 앞쪽 능선을 주시했습니다. 팀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침묵을 유지한 채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개인 장비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보안 우회 신호였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손목의 단말기를 확인했습니다. 발신지 표시를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군단장 전용 비공개 회선이었습니다. 서연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대원 현 위치 유지. 3분간 통신 대기. 팀원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능선 뒤쪽으로 몸을 낮추며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귀에 밀착시킨 뒤 신호를 받았습니다. 잡음이 섞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거칠고 숨이 가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미안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랑해. 통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단말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시간은 정확히 22초였습니다. 위치 정보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통화 기록을 별도 저장소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팀 통신망으로 돌아왔습니다. 훈련 재개. 다음 목표 지점으로 이동한다.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훈련 중에 개인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보안 우회 회선을 사용한다는 것은 공식 통신망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마디. 미안해, 사랑해. 서연은 그 말들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서연은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형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음성 신호 뒤로 희미하게 들리는 배경음을 추출했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 그리고 낮게 울리는 기계음.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엔진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옆자리의 부대 위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군단장님 일정 확인 가능합니까? 부대위가 자신의 단말기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없습니다. 휴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숙소에 도착한 후 서연은 샤워도 하지 않고 바로 개인 단말기를 켰습니다. 합참 상황실 공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22시 47분에 접수된 사고 보고였습니다. 군단장 지휘 차량 전복 사고. 위치는 동부 간선도로 3구간. 서연은 즉시 지도를 열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는 평지였습니다. 산악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통화 시각은 22시 39분이었습니다. 사고보고 접수는 22시 47분이었습니다. 8분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통화 기록의 배경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기계음의 주파수를 분석했습니다. 발전기나 송전 설비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동부 간선도로 주변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단말기를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명확해졌습니다. 공식 발표된 사고 위치는 거짓이었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1년 전 아버지가 건넨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절대 열어보면 안 되는 거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주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해와 사랑해를 동시에 말하는 날이 오면 그때 열어봐라. 서연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암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서연은 주저없이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했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파일명은 태풍이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간결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구출이 아닌 증거 회수 및 노출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서연은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단계별 행동 지침, 비상 연락망, 은폐된 자료 위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게시 조건 본인의 음성으로 미안해와 사랑해를 연속 발화한 경우.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종을, 조직적 은폐를, 그리고 딸이 홀로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까지.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즉시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대 정문이 아닌 후방 철책 쪽으로 향했습니다. 태풍 매뉴얼 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부대 외곽 도로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목적지는 군단장 개인 집무실이 있는 별관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서연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태풍 매뉴얼에 기록된 첫 번째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암호화된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답장은 3분 후에 왔습니다.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택시가 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정문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그녀는 정문 대신 건물 측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상구역 보안 패널에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군단장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풍 매뉴얼에 기록된 우회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무실 안은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불을 켜지 않고 손전등만 사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 없었습니다. 서연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서연은 벽면의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태풍 매뉴얼에 따르면 금고는 책장 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장의 세 번째 칸에서
특정 책을 빼냈습니다. 책장이 소리 없이 옆으로 밀렸습니다.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우회 개방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USB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먼저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내 예상이 맞았다는 뜻이다. 미안하다. 너를 이 길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끝낼 사람이 없다. 태풍 2단계는 내 판단에 맡긴다. 나는 내가 옳은 선택을 할 거라 믿는다. 서연은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USB를 챙겼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즉시 손전등을 껐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은 책상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 차림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미 다 정리됐다고 했잖아.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확인 차원이야. 혹시 모르니까. 두 남자는 서연이 방금 전에 확인한 것과 똑같이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한 남자가 금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금고는 비어 있을 거야. 어제 회수했어. 남자가 금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열려있네. 뭐? 두 남자가 금고 앞에 섰습니다. 한 남자가 금고 안을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텅 비었어. 누가 먼저 왔나? 확인해 봐야겠어. 위에 보고해. 한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책상 뒤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남자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기 전에 서연이 목을 눌렀습니다.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서연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서연은 몸을 숙여 피하고 남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서연이 남자의 등에 무릎을 올리고 팔을 제압했습니다. 누구 지시로 왔습니까?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팔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으면 부러집니다. 남자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감찰실이야. 우리도 명령만 받았어. 무슨 명령입니까? 군단장 관련 자료 전부 회수하라고. 서연이 물었습니다. 왜 회수합니까? 모르겠어. 우리한테 이유 같은 거 안 알려줘. 서연은 남자를 놓아주고 일어섰습니다. 두 남자 모두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휴대폰을 회수하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걸으며 회수한 USB를 주머니에서 꺼내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USB에는 1단계라고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USB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근처 24시간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첫 번째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군단장의 이동 로그, 회의 기록, 보안 카메라 영상 목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파일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삭제 시각은 어제 오후 6시였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이었습니다. 서연은 두 번째 USB를 연결했습니다. 암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서연은 여러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USB를 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태풍 매뉴얼의 두 번째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의 통신 패턴이 추적되고 있습니다. 즉시 단말기를 폐기하십시오.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의 배터리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나와 가까운 하수구에 휴대폰을 버렸습니다. 이제 공식 연락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서연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따로 숨겨뒀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멈춰섰습니다. 태풍 매뉴얼 2단계의 좌표를 떠올렸습니다. 북쪽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통화 배경음과 일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서연은 방향을 틀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차가 곧 올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북부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녀는 터미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군복 대신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터미널 매점에서 생수와 간단한 식량을 샀습니다. 그리고 산악 지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은 한산했습니다. 앞쪽에 등산객으로 보이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꺼내 태풍 매뉴얼의 좌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북위 37도 48분, 동경 128도 12분이었습니다. 폐쇄된 군 통신 중계소 근처였습니다. 서연은 지도를 확대해서 주변 지형을 살폈습니다. 접근로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식 등산로였고 다른 하나는 군 시설 관리용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서연은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슈퍼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슈퍼로 들어가 생수를 하나 더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등산 가시나 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날씨가 좋아서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길이 험해서. 서연은 생수를 받아들고 슈퍼를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30분쯤 걸어 올라가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왼쪽은 등산로 표지판이 있었고 오른쪽은 출입 금지 표시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른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포장 도로는 풀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차량이 지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더 걸어 올라가자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녹슨 철조망 너머로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폐쇄된 통신 중개소였습니다. 서연은 철조망을 따라 걸었습니다. 구멍난 부분을 찾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개소 건물 입구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녹이 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교체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한 창문에 잠금 장치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서연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췄습니다. 먼지가 쌓인 장비들과 책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만은 먼지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연은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희미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가자 계단이 나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서연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자장비가 작동하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에 모니터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각종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연 대위님이시군요. 서연은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한 남자가 계단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민간인 차림이었습니다. 서연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며 대답했습니다. 서주원입니다. 군단장님의 옛 참모였습니다. 서연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주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위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서주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대위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곳으로 올 거라고. 서연은 서주원을 주시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서주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거짓입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서주원이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장례 절차 문서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신 확인 항목이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신이 없다는 뜻입니까? 서주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회수된 것은 지휘 차량뿐이었습니다. 군단장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주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군단장님은 살아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서주원이 대답하려는 순간 서연의 직감이 경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주원은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올 것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제 위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서주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제 위치를 남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서주원이 입을 열려는 순간 서연의 휴대용 단말기가 진동했습니다. 태풍 매뉴얼의 긴급 경보였습니다. 그녀의 현재 위치가 외부로 노출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연은 서주원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노출시켰습니까? 서주원이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도우려고. 서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주원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대위님,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서연은 지상으로 올라와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철조망 밖으로 나와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서연은 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적자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계곡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계곡물에 뛰어들어 상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찬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발자국을 지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30분을 계곡을 따라 올라간 후 서연은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추적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젖은 옷을 짜내며 생각했습니다. 서주원이 준 정보와 위치 노출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단말기를 꺼내 태풍 매뉴얼의 2단계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밤새 산길을 걸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올 무렵 작은 폐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풍 매뉴얼 2단계 좌표였습니다. 폐가는 무너져가는 상태였습니다. 지붕 일부가 내려앉아 있었고 벽에는 덩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살핀 후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가구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부엌, 작은 방 2개, 창고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마루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태풍 매뉴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2단계 항목에는 좌표만 적혀 있을 뿐 추가 설명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내리며 파일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숨겨진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폴더명은 조건부였습니다. 클릭하자 암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서연은 여러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생년월일, 군번, 아버지의 생년월일 모두 실패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곳 좌표만 남겼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즉시 몸을 낮추고 창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사람이 폐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민간인 차림이었습니다. 여자가 폐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서연 대위님, 저는 적이 아닙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아린입니다. 전직 707 교관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5년 전 해외 작전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한 교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구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윤아린이 말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대위님이 이곳에 오면 도와드리라고. 서연이 문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온다는 걸 알았습니까? 윤아린이 대답했습니다. 태풍 매뉴얼의 일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3년 전에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아린과 마주 섰습니다. 윤아린이 작은 가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옷과 응급 물품입니다. 그리고 새 단말기도 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받지 않고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돕습니까? 윤아린이 서연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윤아린의 눈을 살폈습니다. 거짓말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아린이 폐가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십시오. 제가 주변을 경계하겠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깨끗한 옷, 간단한 의료용품, 그리고 암호화 단말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윤아린이 창가에 서서 밖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추적자들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윤아린이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중계소 근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대위님이 계곡을 이용해서 흔적을 지웠습니다. 지금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을 겁니다. 서연이 노트북을 다시 열며 말했습니다.
조건부 파일의 암호를 알고 계십니까? 윤아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군단장님께서 대위님만 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암호 입력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자신만 열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특별한 날짜, 장소, 말들을 하나씩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 절대 잊지 마라. 서연은 그 문장을 영문으로 입력했습니다. 암호가 틀렸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연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핵심 단어만 입력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를 영문 약자로 만들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윤아린이 서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파일을 열었다면 너는 이미 위험에 빠져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보호하지 못했다. 서연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서에는 단계별 증거 공개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금융 흐름 추적 방법, 작전 은폐 지시 문서 위치, 허위 보고, 라인 구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를 진실에서 떼어놓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이 파일을 열었다는 것은 내 선택이 실패했다는 뜻이다. 이제 선택은 내 몫이다. 태풍 2단계를 실행할지 말지는 내가 정해라. 나는 내 결정을 믿는다. 서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자가 누구인지,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자신이 사라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까지, 그리고 딸을 끝까지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연은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윤아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풍 2단계가 무엇입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끝까지 내렸습니다. 2단계 항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짧은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2단계는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 신중하게 생각해라. 서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윤아린이 말했습니다. 대위님 결정하셨습니까? 서연이 고개를 들어 윤아린을 봤습니다. 아직입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서에 적힌 위치로 가야 합니다. 윤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동 루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윤아린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출발하는 게 안전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폐가 안에서 어둠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그 시간 동안 조건부 파일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서연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과 윤아린은 자정이 지나 폐가를 출발했습니다. 윤아린이 준비한 차량은 낡은 화물차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외관이었습니다. 서연이 조수석에 올라타며 물었습니다.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윤아린이 시동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2시간 정도입니다. 검문을 피해 우회로로 갑니다. 차는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뚫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어 조건부 파일의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목적지는 폐쇄된 군 보급 창고였습니다. 5년 전 감사 문제로 폐쇄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은밀하게 증거를 숨겨둔 장소였습니다. 1시간을 달려 작은 마을을 지났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차 안을 비쳤습니다. 윤아린이 말했습니다. 곧 검문소가 나옵니다. 우회합니다. 차는 마을을 벗어나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에 차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30분 후 차가 멈췄습니다. 앞쪽으로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윤아린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연은 배낭을 메고 철조망을 따라 걸었습니다. 윤아린이 공구를 꺼내 철조망을 끊었습니다. 구멍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급 창고는 200m 앞쪽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창고 입구는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윤아린이 자물쇠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쉽게 열 수 있습니다. 공구로 자물쇠를 비틀자 철컥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창고 내부를 비쳤습니다. 낡은 물품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건부 파일에 기록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창고 안쪽 세 번째 기둥 옆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자들 사이를 지나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세 번째 기둥 옆에 금속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먼지가 적었습니다. 서연은 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잠금 장치에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조건부 파일에 적힌 번호였습니다.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USB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특정 계좌로 들어간 거액의 자금 흐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계좌 명의는 고위 장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서류는 작전 은폐 지시서였습니다. 군단장의 이동 경로를 조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시자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합참 작전국장이었습니다. 서연은 USB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에는 사고보고 원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아린이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은 모든 자료를 배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를 나와 철조망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량이 있는 곳까지 아무 일 없이 도착했습니다. 윤아린이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서연은 배낭을 꺼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빠르게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1시간 후 차는 외딴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휴게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 앉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사고보고 원본 파일이 열렸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와는 달랐습니다. 차량은 전복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멈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량 주변에 여러 명이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사람이 차량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영상을 멈추고 윤아린을 봤습니다. 윤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단장님은 사고 전에 이미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계획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사라지신 겁니다. 윤아린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서연은 금융거래 내역을 다시 펼쳤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추적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방산 비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대형 테러 장비 구매에 사용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구조를 막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부에 너무 깊숙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라지신 겁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윤아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군단장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방은 여전히 불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 증거들을 찾아내길 바랐습니다. 서연은 배낭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풍 2단계를 실행할지 말지는 내가 정해라. 서연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윤아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습니다. 윤아린이 시동을 다시 걸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차는 휴게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공개하면 조직 전체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숨기면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는 도시 외곽의 작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윤아린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십시오. 제가 주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연은 배낭을 메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안은 깨끗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배낭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전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조건부 파일의 2단계 항목을 바라봤습니다. 비어있는 그 공간이 이제는 그녀의 선택으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눈을 붙였지만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증거 파일들이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사이 눈가에 그림자가 짙어져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윤아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음식과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아린이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드십시오.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아린이 신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서연은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군 고위 장성 비리 수사 착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는 순간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사 대상은 아버지였습니다. 군단장이 방산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조작입니다. 윤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지만 적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어 진실을 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증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윤아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때 서연의 새 단말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현 대위. 서연이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자료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자료를 공개하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국가적 재난이 될 겁니다.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재난입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테러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막으려던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공개되면 내부 통제선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움직일 겁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24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자료를 넘기십시오. 그러면 당신 가족은 안전할 겁니다. 가족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산소가 있는 곳 아십니까? 그리고 이모님 댁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진실이냐 가족이냐. 통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단말기를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윤아린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윤아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위님, 이건 협박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서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위험합니다. 증거를 넘기면 가족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없애고 당신도 제거할 겁니다.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단말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모 댁 앞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아린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위님, 제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가족분들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서연이 윤아린을 봤습니다. 가능합니까? 윤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으십시오. 윤아린은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증거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면 조직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통제선도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테러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윤아린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1시간 안에 가족분들을 모실 겁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아린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위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윤아린이 대답했습니다. 내부에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백도훈이었습니다. 감찰 라인의 책임자였습니다. 자신을 추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백도훈을 접촉하겠습니다. 윤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합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연은 단말기를 들고 번호를 찾았습니다. 백도훈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아버지의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백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백도훈 국장님, 저는 강서연 대위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장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연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진실입니다. 백도훈이 침묵했습니다. 서연은 기다렸습니다. 10초쯤 지나 백도훈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한 장소로 오십시오. 혼자 오셔야 합니다. 백도훈이 물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밤 10시입니다. 위치는 1시간 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통화를 끊었습니다. 윤아린이 물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합니다. 윤아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만남 장소를 준비하겠습니다. 안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시간을 준비해 썼습니다. 서연은 백도훈에게 보여줄 증거를 선별했습니다. 전부를 공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핵심만 골랐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일부와 작전 은폐 지시서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보고 원본 영상의 일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었습니다. 윤아린이 차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북쪽 공단 지역 폐공장입니다. 주변이 한적합니다. 서연은 차에 올랐습니다. 윤아린이 조수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주변을 경계하겠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공단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 서 있었습니다. 폐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시각은 9시 50분이었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작업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아린은 2층으로 올라가 망을 봤습니다. 10시 정각에 차 한 대가 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백도훈이 혼자 내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백도훈이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강서연 대위.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오셨습니다. 백도훈이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서연은 배낭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백도훈에게 건넸습니다. 백도훈이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손전등으로 서류를 비췄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합참 작전국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도훈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작전 은폐 지시서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백도훈이 서류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예, 제 아버지가 모은 증거입니다. 백도훈이 물었습니다. 군단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계십니다. 백도훈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백도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군 전체가 흔들립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백도훈이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보여줍니까? 서연이 말했습니다. 국장님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백도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이걸 받으면 저도 표적이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백도훈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한 번에 터뜨리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백도훈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하부 라인부터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층부를 고립시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백도훈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대위는 숨어 있어야 합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백도훈이 서류를 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제 선에서 막을 수 있는 건 막겠습니다. 하지만 보장은 못합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도훈이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군단장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합니다. 백도훈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분다운 일입니다. 백도훈은 공장을 나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멀어졌습니다. 윤아린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끝났습니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공장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윤아린이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져봤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아린의 연락처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백도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합참 내부에서 긴급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부 라인의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신문에는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군 내부 감사 강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서연의 단말기가 울렸습니다. 백도훈이었습니다. 서연이 받았습니다. 예. 백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층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항이 심합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백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이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USB가 아직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암호를 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남은 USB를 연결했습니다. 암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서연은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서연은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내부회의 녹취록이었습니다. 작전국장과 고위 장성들의 대화였습니다. 테러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재난으로 위장해 정권을 흔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백도훈에게 연락했습니다. 국장님,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백도훈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테러 계획 회의록입니다. 백도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지금 당장 움직이겠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암호화에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윤아린을 봤습니다. 윤아린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끝이 보인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떤 모습일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습니다. 합참 작전국장이 구속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고위 장성들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뉴스를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풍 1단계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행방은 여전히 불명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군 내부 숙청은 계속되었습니다. 고위 장성 1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방산 비리와 테러 계획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훈 군단장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백도훈이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서연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감찰실에서 비공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질문에 답했습니다. 하지만 태풍 매뉴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행방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서연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예 전역 처리였습니다. 기록에서도 삭제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윤아린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연은 매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사망 확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종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백도훈이 찾아왔습니다. 윤아린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백도훈은 서연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녁 서류입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백도훈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위님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소식은 없습니까? 백도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경로를 확인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도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군단장님은 원하시는 걸 이루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위님도요. 백도훈은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윤아린이 다가와 앉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산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산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혼자 올라갔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잔디가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찾지 못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접어 넣었습니다. 산소 옆에 작은 돌 하나를 놓았습니다. 표시였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이곳에 오면 알 수 있도록. 산을 내려오는 길에 서연의 단말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멈춰서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잡음이 섞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삐소리가 3번 반복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풍 매뉴얼의 신호였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단말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발신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해외 번호였습니다. 국가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태풍 매뉴얼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조건부 파일의 끝에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선택할 때다. 태풍 2단계는 증거를 세상에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한다.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서연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단계 실행 버튼이 있었습니다. 클릭하면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언론에 전송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까지 모두. 서연은 마우스 커서를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윤아린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드셔야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아린이 준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윤아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윤아린이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시를 물들였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선택을 남겼습니다. 진실을 공개할지 말지를. 그것은 단순한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공개하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기면 또 다른 비리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도시를 걸으며 사람들을 봤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태풍 매뉴얼을 다시 열었습니다. 2단계 실행 버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태풍 3단계였습니다. 서연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계획을 썼습니다. 증거를 즉시 공개하는 대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읽고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서연은 아버지가 남긴 길을 따라 걸었지만 결국 자신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모두 드러내는 것만이 정의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지켜보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용기였습니다. 아버지 강태우는 어디선가 살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 내린 선택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미안해와 사랑해, 그 두 마디는 이제 서연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없었지만 서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구독으로 정의를 응원하는 한 걸음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